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말이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신 적, 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인간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9가지 말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말로 인해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고 오히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말들이 이 채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 한마디로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0대 김 어르신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에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늘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하던 분이었죠.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한 손주가 고민 가득한 얼굴로 김 어르신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다들 경력자를 뽑더라고요. 그 순간 김 어르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대학만 나오면 어디든 들어갔어.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 그래. 열심히 하려는 근성이 부족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손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이후 손주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김 어르신은 오히려 손주가 자신을 피한다고 느꼈습니다. 딸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말에 애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할아버지한테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설교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의 경험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 세대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 아닐까요?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나 때는 이 아니라 그래, 요즘은 어떤 상황이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 말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65세 박 여사님은 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동네 노래교실, 탁구 모임, 산책 모임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죠. 특히 박 여사님의 말솜씨는 유쾌하면서도 위트 있었기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함께 산책하던 친구가 모임에 잘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나 일부러 피하는 거 맞아. 그날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 박 여사님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여사님이 자주 했던 농담, 넌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 그 나이에 그런 스타일이 어울리냐? 이런 말들이 농담이 아니라 상처로 다가간 거였죠. 박 여사님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마음이 아팠다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친구는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말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때때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것이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사소한 말도 조심스럽게 웃음을 주려면 따뜻한 배려가 먼저여야 합니다. 60대 후반의 윤 여사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한 뒤에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늘 밝고 성실하다는 평판을 듣던 윤 여사님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봉사활동에도 나오지 않고 지인들의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걱정한 지인 중 한 명인 박 여사님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고 윤 여사님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윤 여사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박 여사님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윤 여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더니 이제 와서 번아웃이 온 거지. 뭐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그래. 사람은 좀 둔해야 오래 살아.
그 말에 윤 여사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연락을 더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몇 달 뒤 다른 지인을 통해 윤 여사님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로라고 생각하며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그럴 줄 알았어 같은 말은 사실 상대의 아픔을 축소시키고 판단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에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대신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곁에 있을게라고 말하는 다정함.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말의 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말, 나를 해치는 말,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말들을 구분해서 듣지 않는 지혜가 우리 삶의 균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듣지 말아야 할 말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 이 여사님은 최근 이사 온 아파트에서 새로 만난 동네 친구들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에서 차도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다니던 이웃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여사님, 201호 김 여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예전에 어디선가 일 크게 벌렸다던데 남편 사업 실패한 거랑 관련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 여사님의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마음을 연 이웃이었고 그동안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여사님은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나만 몰랐던 걸까? 그렇게 불필요한 의심이 싹텄고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님이 직접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나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요즘 좀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이 여사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은 이야기에 사실 확인도 없이 뜬 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이 여사님은 사과했고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지만 그 일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진실은 아닙니다. 특히 근거 없는 소문이나 뒷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때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큰 오해로 키우게 만들죠. 누군가의 평가나 뒷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진짜 도움이 될까? 내가 확인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야 할까? 듣지 말아야 할 말은 귀가 아닌 마음에서 걸러야 합니다. 68세 이기호 어르신은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은퇴한 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컴퓨터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워보고자 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기능에 어지럽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주 수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새로 생긴 블로그 글쓰기 수업에 참여해 보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같은 또래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호 씨, 당신은 그런 거랑 좀 안 어울려. 글 쓰는 일은 원래부터 키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 당신은 너무 이과 스타일이라 그런 감성적인 건 안 맞아. 그 말을 들은 이기호 어르신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업 참여를 망설이게 되었고 결국 글쓰기 수업 첫날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센터 선생님이 걱정돼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배우는 데까지 배운 것 같아요. 글쓰기까진 무리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손주의 졸업 작품을 보며 감동을 받아 자신도 한 번쯤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올라왔고 결국 선생님의 권유로 수업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기호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평가를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에 우리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곤 합니다. 당신은 그런 걸 하기엔 나이가 많아.
그런 건 원래 감각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같은 말은 사실 그저 그 사람의 편견일 뿐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쉽게 내리는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일에 스스로 문을 닫지 마세요. 내 가능성의 문은 오직 나만이 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짓게 두지 마세요. 64세 최 여사님은 평생 가족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오다 최근에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동네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죠. 하지만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에 소질이 없잖아. 저분들은 원래부터 예술 감각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완성한 그림을 자꾸 뒤로 숨기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 그림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라고 말해줘도 최 여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에이 그냥 대충 칠했어요. 실수투성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고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유튜브로 세코납 강의를 찾아보며 연습도 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나는 잘 못해요 뿐이었죠. 어느 날 같은 반에 다른 어르신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최 여사님 항상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여사님 그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왜 매번 본인 그림을 그렇게 깎아내리세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괜히 아쉬워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최 여사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보다 더 위험한 건 스스로에게 매일 반복하는 자기비하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말보다 스스로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이 나이에 무슨 같은 말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를 멈춰 세우는 말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응원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하지 않아야 할 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관계를 지키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말에는 상처를 주는 힘도 있지만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꼭 실천해야 할 말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73세 이복순 여사님은 몇 년 전부터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건강하던 분이었지만 점차 외출이 어려워지며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죠. 유일하게 자주 찾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동갑내기 고순덕 여사님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님은 반찬을 나눠주고 가끔 함께 병원도 다녀오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순 여사님은 순덕 여사님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와서 나갈 힘이 없어서 안 나갔어요. 그제야 복순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서 다음날 순덕 여사님 댁 문 앞에 손편지와 과일 바구니를 놓고 왔습니다. 손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늘 고마워요. 덕분에 요즘 같은 날에도 웃을 수 있었어요. 빠른 쾌차 바래요.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며 평소보다 더 길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줄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종종 인색하죠. 다음에 전화지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결국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말 한마디에 더욱 깊어지기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감사의 말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실천해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세요. 마음은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75세 김만수 어르신은 평소 과묵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오랜 친구였던 박영철 어르신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계모임 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졌고 결국 서로 말도 섞지 않은 채 자리를 떴죠.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워낙 고집 센 두 분이라 화해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박영철 어르신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그 소식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선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네 왔구만. 그 말에 김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미안했네. 그 말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고 몇 년의 갈등이 단 몇 분 만에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한 그 순간을 넘어 마음이 멀어지기 전에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지 같은 말은 자존심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힘도 큽니다. 특히 오랜 인연일수록 사소한 오해와 상처가 쌓이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머뭇거리는 그 시간 동안 관계는 멀어지고 후회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짧은 문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요. 그 한 문장이 또 하나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신옥희 여사님은 올해 72.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세진 씨가 첫 아이를 낳고 난 뒤부터 연락이 줄고 얼굴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세진 씨의 표정이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 무언가 거리를 두려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도 없이 세진 씨가 아이만 들쳐 업고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아이 좀 봐주세요. 어디 좀 다녀올 데가 있어서요. 정신없이 뭔가에 쫓기듯 아이를 맡기고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아기는 금세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사님은 서툰 손으로 안고 어르고 겨우겨우 잠을 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이 맡기고 그냥 나가버리면 이건 아니지 않나. 예전 같으면 오기 전날 전화라도 한 통 했을 텐데. 말을 꺼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신 여사님은 그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세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괜한 말 한마디가 더 무거운 짐이 될까봐 그 대신 외출 후 돌아와서 쉴 수 있도록 방을 조용히 정리하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이유식을 끓여두고 냉장고에 있던 미역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세진 씨가 아기 낳고 나서부터 정작 자기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은 적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세진 씨가 돌아왔습니다. 화장은 지워지고 눈가는 부어 있었고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상에 따뜻한 밥과 국을 올려주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세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요새 너무 힘들어서 오늘 정신과 다녀왔어요. 그리고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그냥 이렇게 옆에 있어 주셔서 더 위로가 돼요. 신여사님은 말없이 세진 씨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운했던 것도 몰랐던 마음도 다정하게 풀어지기 시작한 건 그저 침묵하고 있었던 몇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말을 삼키는 지혜가 더 깊은 소통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충고나 조언, 설명 대신 그저 기다려주는 것.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 말 대신 묵묵히 손을 내미는 것. 그런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세요. 말없이 내민 손, 따뜻한 밥 한 그릇, 조용히 지켜보는 눈빛이 어쩌면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말보다 가장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말.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9가지 말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갈등이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을 고르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리고 종종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쉽게 믿거나 너무 늦게 전해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단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또 말 대신 건넨 조용한 손길이 마음의 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말은 믿지 않음으로써, 또 어떤 말은 늦지 않게 꼭 전함으로써 우리 삶은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그래, 이건 나도 고쳐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럼 그 한 가지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관계는 빠르게 좋아지지 않지만 좋은 말습관 하나가 만든 작은 변화는 분명 더 좋은 내일을 데려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지혜로운 말과 함께 더 평온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